안녕하세요. 연세 YB의원 김동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얼굴 지방 흡입 수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 중 비너스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얼굴 지방 흡입 수술의 전반적인 과정이나 경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지방흡입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레이저가 더 좋은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비교적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얼굴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얼굴에서 지방을 제거할 부위를 먼저 디자인을 합니다. 그 다음은 양쪽 귀 밑과 이중턱 부위에 작은 바늘구멍을 내고 진통제와 지혈제가 포함된 투메슨트라는 용액을 지방을 제거할 부위에 주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비너스 레이저나 아큐스컬프, 스마트 리포 등의 레이저를 바늘구멍을 통해 집어넣고 지방층에 충분히 레이저를 쏩니다. 마지막으로 가느다랗고 끝이 뭉툭한 캐뉼라라는 관을 집어넣어서 지방을 흡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레이저의 역할은 지방층을 흡입하기 좋게 용해시켜주는 작용과 피하층과 피부층에 열자극을 줘서 지방 흡입 후에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 지방 흡입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큐스컬프라는 레이저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 조직에 잘 흡수되는 파장대를 가진 레이저로서 흡입할 지방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에 대한 흡수도가 높아서 주로 리프팅이나 힙업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벨로디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비너스 레이저는 이 아큐스컬프 레이저와 벨로디 레이저를 한 기계 안에 합쳐 놓은 장비입니다. 이렇게 비너스 레이저를 사용하면 지방 흡입 후에 피부를 수축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레이저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취용액 주입 후에 지방 흡입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시술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레이저를 쓰느냐 보다는 꼭 필요한 부위에서 적정량의 지방을 고르게 잘 빼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비너스 레이저와 같은 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피부의 탄력을 더 올려준다면 금상첨화겠죠. 모든 성형수술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많이들 염려하시는 문제는 멍과 붓기일 겁니다. 얼굴 지방 흡입은 아주 가느다란 미세관을 이용해서 비교적 적은 양의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멍이나 붓기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가벼운 멍의 경우 대개 일주일 정도면 없어지고, 붓기는 대개 수술 전 얼굴 상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붓는 정도의 붓기가 생겼다가 일주일 이내에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부위가 울퉁불퉁해지거나 경계가 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은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수술 중에 너무 깊은 층이나 얕은 층의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고 섬세하게 수술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문제입니다. 끝으로 안면신경 손상에 따른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면신경은 우리가 수술하는 피하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육층과 뼈 사이에, 그것도 뼈에 붙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층만 정확하게 수술하는 경우 발생하기 힘든 부작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험은 없습니다만, 수술 중에 혹시 신경을 건드린 경우에도 영구적인 마비는 오지 않고 대개 몇 달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수술 부위가 딱딱해지는 바이오 본드라는 현상을 부작용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상적으로 수술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 회복 과정에서 약 6주 내지 8주 정도 수술 부위가 단단한 기간이 있습니다. 수술이 아닌 경우에도 상처가 생기면 아무는 과정에서 상처 부위가 단단해졌다가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지방흡입 수술의 결과는 땡기미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또는 후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수술이 끝난 직후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수술이 불충분하게 됐을 경우에 아무리 후 관리를 열심히 해도 그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보통 땡기미를 수술한 당일에만 착용하시게 하고 다음 날부터는 집에 있을 때만 착용을 하시고 2주 이후에는 굳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고주파 관리를 해주면 붓기나 뭉친 현상을 좀 더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도 수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주파 시술을 받다가 화상이 생길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이중턱 부위의 경우는 대개 일주일 정도면 바로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고 볼과 턱 라인은 2주 이후부터 효과가 좋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개 6주 정도 되면 80에서 90%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이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게 됩니다. 주사 시술이나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하는 시술과 달리 지방 흡입은 불필요하게 지방이 많아서 얼굴 라인을 해치는 경우 그 부위의 지방을 영구적으로 제거해 주기 때문에 수술 후에 체중이 많이 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영구적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얼굴이 처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3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리프팅 시술을 받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 환자분의 연령이나 피부 탄력, 지방량의 차이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양의 지방층을 보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얼굴 지방흡입 수술은 모든 성형 수술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 좋고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 지방을 줄이고 싶어서 주사 시술이나 슈링크, 인모드 같은 시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계시는데요. 얼굴 지방 흡입 수술도 꼭 선택지에 넣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